천국의 아이들 두 번째 책. 엄마, 근데 천국의 아들 세 번째 책 있어? 찾아볼게. 아버지의 기도. 근데 없는 것 같아. 왜? 모르겠어. 2편까지밖에 못 봤어. 트럭은 털털거렸다. 자칫 잘못하면 차 밖으로 튕겨나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겁이 났다. 어머니는 좀 살살 달려요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운전기사가 더 성질을 부려 함부로 차를 몰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끙끙 앓는 소리만 낼 뿐 달리 차도가 없었다. 어머니는 무릎 위에 아버지의 머리를 얹혀놓고 치맛자락을 당겨 얼굴을 덮었다. 아직도 다 못 갔어, 병원? 그러게. 아직 날이 희붐해서 보이지 않았지만 트럭은 먼지를 일으키고 있었다. 바람이 마주 불 때는 다물고 있는 입속에도 먼지가 지금거릴 정도였다. 치맛자락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덮은 것은 그 먼지가 날아들어 환자의 입과 코와 눈과 귀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나바트는 엄마를 찾아올 텐데 아크바르는 숙제를 해서 학교에 갔을까? 하야트는 집안을 제대로 할지 몰라. 시험은 어쨌는지. 이런 생각이 자꾸 나서 엄마, 저 냄새 나는 거 피웠어? 그랬나봐. 아빠가 향 피웠나봐. 냄새 나라 그럼. 이런 생각이 자꾸 나서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어머니는 모든 걸 잊어버리고 환자만 생각할 작정이었다. 트럭이 모롱이를 돌자 몸이 한쪽으로 쏠리며 아버지의 머리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질문! 네. 모롱이가 뭐예요? 모퉁이 같은데, 모퉁이? 네. 이렇게 회전하는 구간. 어머니는 한 손으로 짐칸의 옆 벽을 잡고 겨우 버티며 한 손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감쌌다. 다행히 그 다음부터는 길이 고른지 덜 털털거렸다. 어머니는 아버지 머리를 다시 무릎에 올려놓았다. 아버지는 끙끙 앓기 시작했다. 환자가 앓는 소리가 이처럼 위안이 되는 줄은 예전엔 몰랐다. 질문! 네. 위안이 뭐예요? 위로가 된다고. 마음이 편안해지게 위로가 된다고. 알겠습니다. 네. 읍내 병원에 도착했을 때, 네. 읍내가 뭐예요? 읍내, 시골 같은 데서는 병원도 없고 좀 이렇게 외진 곳이거든. 거기서 읍내라고 하면 조금 그런 시설이 갖추어진 중심지를 읍내라고 부릅니다. 네. 외진이 뭐예요? 외진 사람이 별로 없고 조금 멀리 떨어진 곳. 오. 읍내 병원에 도착했을 땐 날이 완전히 밝았다. 그래도 병원 마당에 켜진 등불이 환해 보일 정도였다. 서양식으로 지은 가정집을 개조해서 꾸민 병원은 규모가 작았다. 안채는 살림집 같았다. 트럭이 마당에 들어서면서 경적을 울리고 부르릉 소리를 냈다. 그러자 위급한 환자라는 걸 알았는지 병원에 불이 켜졌다. 트럭을 세운 운전기사는 뒤로 와서 어머니를 도와 환자를 내렸다. 두 사람이 힘겹게 환자를 데리고 가는데도 병원에서는 아무도 내다보지 않았다. 그래도 소독약 냄새를 맡으니 상당히 안심이 되었다. 병원에는 여자 간호사 한 사람만 보였다. 이리 눕히세요. 간호사가 하얀 비닐을 씌운 나무 침대를 가리켰다. 환자를 지칠 때, 궁금해? 그만 읽을까? 아니. 여기까지만 읽을까? 아니. 환자를 진찰 때 눕히는 것까지 도와준 트럭 운전기사는 어머니한테 인사를 했다. 자, 그럼 수고하시오. 이따가 또 차가 필요하면 연락하시고 요금은 나중에 계산합시다. 예, 고맙습니다. 운전기사가 돌아간 뒤에도 의사는 나오지 않았다. 급해요. 의사 선생님께 어서 연락해줘요. 어머니가 간호사에게 사정했다. 간호사는 환자를 한번 보고는 아무 대꾸도 없이 제 할 일만 했다. 끓는 물에 주사기를 소독하고 청소하고 약들을 챙겼다. 아버지 머리맡에서 서성이던 어머니는 몇 차례나 간호사를 돌아보다가 다시 물었다. 의사 선생님 안 계세요? 곧 나오실 거예요. 아가씨라도 환자를 좀 봐줘요. 걱정 마세요. 잘 앓고 있는데요, 뭘. 어머니는 속이 탔다. 숨 넘어가는 환자를 데리고 왔는데 어찌 저럴 수 있을까? 이러다가 일이라도 당하면 어쩌나? 읍내 의사는 본디 가축의 병을 고치는 수의사였는데 수단을 부려서
의사 자격증을 땄다는 소문이 있었다. 질문. 네, 본디가 뭐예요? 원래, 본래, 원래. 질문. 네. 수단은 뭐예요? 수단? 뭔가 방법을 써서. 그래서 큰 도시에서는 개업을 못하고 구석진 작은 읍에 와서 의사 노릇을 한다는 것이었다. 질문. 네, 개업이 뭐예요? 병원 문을 여는 거. 새로 차려서 문 여는 거. 정말 사람 목숨을 개, 돼지 취급하는 걸까? 어머니는 불안했다. 아버지를 돌아보았다. 환자는 괴로운지 두 다리를 버둥거렸다. 이봐요. 주사라도 한 대 놓아주든지. 그러자 간호사가 눈을 흘기며 돌아보았다. 조금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주사는 함부로 못 놓아요. 의사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야지. 그때 문이 덜컥 열리며 트럭 운전기사가 나타났다. 아니 웬일이세요? 답답하던 터라 어머니는 아는 사람이 나타나자 반가웠다. 이것을 두고 내리셨더군요. 운전기사는 어머니에게 가방을 내밀었다. 그 가방을 받으며 어머니는 고마워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저런 내 정신 좀 봐. 고마워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어요? 아, 마을에 다 가서 보니. 어머, 그럼 2번이나 오갔네요. 그런 셈이죠. 요금을 2배로 받아야겠습니다. 아, 예. 어머니의 얼굴에 난처한 빛이 떠올랐다. 2번 오갔으니 요금을 2배 내는 것은 어쩌면 당연했다. 가방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면 더 큰일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아쉬웠다. 그런 어머니의 속마음을 읽었는지 운전기사가 껄껄 웃었다. 한 번은 환자를 싣고 왔고 한 번은 문병을 온 셈 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고마운 문병이 있나요? 질문. 네. 문병이 뭐예요? 아픈 사람을 방문하는 겁니다. 질문. 네. 방문은 또 뭐예요? 찾아오는 겁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금세 밝아졌다. 그런데 어떻대요? 운전기사가 궁금한 듯 환자의 병세를 물었다. 아직 의사 선생님이... 네. 병세가 뭐예요? 아픈 상태요. 아직 의사 선생님이 안 나왔어요. 뭐라고요? 그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누가? 트럭 운전사가 소리 질렀대. 그러자 간호사가 힐끔 돌아보았다. 화가 치밀어 오른 운전기사는 간호사쯤은 겁나지 않다는 듯이 거침없이 내뱉었다. 뭐 이따위 병원이 있어? 급한 환자를 이렇게 방치하다니. 이거 정말 수의사나 하는 짓 아냐? 질문. 네. 여기에 있는 방치가 뭐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 돌봐주지 않고 혼자 아무렇게나 되라고 내버려 두는 거. 바로 그때 안쪽 문이 열리며 흰 가운을 입은 건장하고 희멀건이 생긴 의사가 나왔다. 그러자 운전기사의 기세가 금방 수그러들었다. 어머니는 운전기사한테 어서 가라고 손짓을 보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뵐게요. 트럭 운전기사는 뒷머리를 극적이며 머쓱히 나가버렸다. 그 모습을 보고 간호사가 희죽 웃었고 그런 간호사와 눈이 마주치자 어머니도 벙싯 웃고 말았다. 질문. 네. 병싯 뭐예요? 빙긋 웃었다는 뜻 아닐까요? 소리내지 않고. 의사 선생님, 환자 좀 봐주세요. 밤에 멀쩡히 잘 자던 사람이 새벽에 일어나기 전에 갑자기 숨이 넘어가려 했어요. 어디 진찰을 해봐야지. 의사는 아버지에게 다가가더니 배를 만져보고 눈꺼풀을 뒤집어보고. 어떻게 뒤집어? 글쎄. 이렇게? 이렇게 눈 감고 있는 사람의 눈을 열어봤다는 뜻이겠지 뭐. 또 엎어놓고 등을 두드려 보았다. 어머니가 곁에서 지켜보다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어떻습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괜찮아요. 의사는 커다란 의자에 앉아 종이 쪽지에 몇 자 휘갈기더니 간호사에게 내밀었다. 이 주사 한 대 놔라. 그러고는 배를 쑥 내밀고 윗몸을 뒤로 헝껏 젖히며 기지개를 켰다. 간호사가 주사를 놓는 사이에 어머니는 의사에게 다시 물었다. 도대체 무슨 병이기에 이렇게 사람을 놀라게 하지요? 별것 아니요. 저녁에 먹은 음식이 급체했고 그렇게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새벽녘에 잘못 삼킨 침이 기도로 들어가는 바람에 기절할 뻔한 거지. 그런데 트럭을 타고 오는 동안 털털거리는 바람에 막힌 게 뚫리고 걸린 게 넘어갔고. 아, 예. 의사의 말을 들으며 어머니는 속으로
치료비는 트럭 기사 아저씨한테 줘야겠구나. 오늘 그 아저씨 신세 많이 졌어. 라고 중얼거렸다. 이제 주사를 맞았으니 한숨 자고 나면 말짱해질 거요. 아버지는 정말 한숨 자고 나서 깨병처럼 털고 일어났다. 아니 여기가 어디요? 내가 왜 병원에 왔지? 아버지의 물음에 어머니는 뭐라 대답할지 몰라 망설였다. 크게 다친 거 아니라 다행이다. 그치 시은아. 그러자 아버지는 왜 그런 거야? 아까 말했는데 너무 길어서 까먹었어. 별것 아니요. 저녁에 먹은 음식이 급체했고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새벽에 잘못 삼킨 침이 기도로 들어가는 바람에 기절할 뻔한 거지. 기도가 뭔데? 기도, 목에 그 숨 쉬는 구멍. 몸속에 숨 쉬는 구멍? 하야트가 놀라 아버지의 물음에 어머니는 뭐라 대답할지 몰라 망설였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침에 있었던 소동을 차분히 되새겨보았다. 숨을 쉴 수 없어 괴로워했던 일이 떠올랐고 하야트가 놀라 어머니를 부르던 소리도 어렴풋이 기억났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지그시 바라보며 은근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내가 기도를 하다 말고 깼소. 무슨 기도요? 알라신께 우리 하야트를 잘 보살펴 주십사 하고. 그거 아까 나온 거다. 잠깐 기다리시오. 내가 올리던 기도를 마저 올려야겠소.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다. 알라신이시여 우리 하야트를 굽어 살피소서. 하야트는 일도 잘하고 동생들도 잘 돌보며 또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보통 다른 아이들은 일만 잘해도 칭찬을 받는데 하야트는 학교에 다닌다고 여기저기서 구박이 심합니다. 힘들겠지만 그 모두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마친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물었다. 오늘 하야트가 시험 보는 날이잖소? 그래요. 나와 당신은 병원에 있고 혹시 아기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한 거 아니요? 모르지요. 그럼 이러고 있을 처지가 못 되지 않소? 우리가 얼른 가야 하야트가 학교에 갈 것 아니요? 이미 늦었어요. 벌써 시험이 끝날 시간이 다 되어가는걸요. 아니 그러면 아무 걱정 말아요. 하야트는 어떻게든 제 할 일을 하고 있을 테니까요. 나도 그렇게 믿어요. 아버지는 피곤한지 다시 눈을 감았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손을 잡아 이불 속으로 넣어주었다. 엄마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 있어. 뭔데? 왜 전에서 하야트가 왜 아크발한테 왜 아기 데리고 그 문으로 오라고 했어? 그건 엄마도 잘 모르겠는데 책을 끝까지 읽어보면 알 것 같아.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